그래서 실제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출제를 했습니다. 문제풀이 강의 교재 39번 문제로 이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로 바꿨어요. 자, 그런데 몇 달 전에 시행되었던 26항로 전공A 5번 문항에서 어떻게 출제되었냐면은 똑같이 출제가 됐죠. 그림 똑같이, 활동도 똑같이, 관찰하고 증명하는 과정.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이 지도서를 바탕으로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거를 이렇게 연관시킬 수 있겠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냥 교과서나 지도서를 중학교 2학년 때 피타고라스 정리 이렇게 지도하네 하고 넘어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우리가 1차를 대비하는 데 입장에서 지도서 공부를 하는 옳은 방향은 각각의 어떤 개념들의 도입 혹은 지도가 실제로 수학 교육학의 이런 이론들과 연계될 수 있겠구나를 생각해보고 사고하는 것이 진짜 1차를 위한 지도서 공부라는 것이죠. 이제 지도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지도서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의문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좀 대표적인 거죠. 지도서를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가? 즉 얘는 좀 어떤 질문이랑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냐면은 지도서를 공부하는 게 합격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런 질문으로 조금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노입니다. 지도서를 공부한다 해서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합격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조금 질문을 다시 바꿔서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지도서를 보면은 도움이 되는가? 이거에 대한 대답은 yes다. 자, 그런데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기본 이론을 아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옳은 방향으로 공부해야 한다. 그냥 지도서에, 교과서에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이렇게 살펴보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지? 옳은 방향이라는 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자, 예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도서를 왜 봐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봐야 하는가. 첫 번째로 모 출판사에서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출판사별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도입하는 어떤 활동은 조금씩 달라요. 근데 큰 방향성은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이 출판사의 교과서를 봤는데 어떤 식으로 출판사에서 도입을 하고 있냐 하고 보니까 자, 맨 위에 그림 1, 그림 2, 그림 3이 있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중간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각각의 변에다가 그 한 변을 길이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린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그 아래에 각각의 변의 정사각형의 넓이를 다 구하게 한 다음에 뭐를 비교해보게 시키고 있냐면은 PQ의 넓이의 합과 R의 넓이의 합을 비교해라. 즉 밑변을 한 변으로 한 정사각형의 넓이, 높이를 한 변으로 한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빗변을 한 변으로 한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비교해봐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이야기니까 같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밑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A에다가 제곱, 높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B에다가 제곱, 빗변으로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C에다가 제곱이니까 얘네가 이렇게 표현된다 라고 해서 얘가 뭐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다 라고 지도를 하고 그 이후에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만 지금 여기서 살펴봤으니까 일반적인 직각삼각형에 대해서도 성립하는지 간단하게 증명을 하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기본 이론을 아는 게 전제 조건이라 했죠.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몇 가지 예시에 대한 그림 1, 그림 2, 그림 2, 3 예시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성질을 이끌어내고 있네. 첫 번째 귀납추론과 연관될 수 있겠다. 두 번째 지금 여기서는 동형의 성질을 관찰을 하고 그 이후에 증명 과정에서 형식적인 증명 절차를 받고 있으니까 반일레의 기하학습 수준의 관점에서 이 관찰하는 건 2수준, 증명하는 건 3수준으로 볼 수 있겠다. 얘를 출제할 수 있겠다. 세 번째,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런 식이라는 지식을 구성하는 것이니까 활동에 대한 내적 구성, 내면화의 과정이네. 피아제의 반응도 추상하죠. 이렇게 세 가지의 이론과 연관될 수 있겠구나를 떠올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출제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제 문제풀이 강의 교재인데 문제풀이 강의 교재 39번 문제로 이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로 바꿨어요.
자, 그런데 몇 달 전에 시행되었던 26학년도 전공A 5번 문항에서 어떻게 출제되었냐면은 똑같이 출제가 됐죠. 그림 똑같이, 활동도 똑같이, 관찰하고 증명하는 과정. 그래 어떻게 한 거야? 이 지도서를 바탕으로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거를 이렇게 연관시킬 수 있겠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지도서를 보는데 옳은 방향성은 뭐야? 이 부분을 보고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론들을 알고 있는 것. 기본 이론을 안다라는 게 첫 번째죠. 귀납 추론이 뭔지, 바닐레에 대한 이론이 뭔지, 피아제 이론에 대한 이론이 뭔지 아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상황을 가지고서 얘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것, 아니면 떠올리는 것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이 상황을 가지고 이 상황이 이런 이론과 연결될 수 있겠구나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기본 이론은 제가 언제 한다? 9주 동안, 프레임 1주부터 9주 동안 잘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연결시키는 거, 이런 상황을 보고 떠올리는 거는 제가 어떻게 한다? 제가 다 연결시켜드리겠다는 거죠. 이 상황은 우리가 배웠던 이론, 이런 거랑 연결될 수 있겠죠? 하면서 다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고 따라오시면 된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냥 교과서나 지도서를 중학교 2학년 때 피타고라스 정리 이렇게 지도하네 하고 넘어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우리가 1차를 대비하는 데 입장에서 지도서 공부를 하는 옳은 방향은 각각의 어떤 개념들의 도입 혹은 지도가 실제로 수학 교육학의 이런 이론들과 연계될 수 있겠구나를 생각해보고 사고하는 것이 진짜 1차를 위한 지도서 공부다라는 것이죠.